자문을 해서 뭐 컨설팅 해가지고 그 자문료를 받는 그 컨설팅료를 받는 그런 직업 아닙니까? 근데 그 컨설팅이 잘못되게 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. 그 책임을 이제 지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쨌든 전문가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래도 좀 그 나한테 대한 책임 불똥이 튀는 것이 좀 늦게 튀는 게 좋아요. 이해되세요? 왜 늦게 튀면 좋으냐? 법적으로 이제 소멸시효라는 게 있거든요. 소멸시효라는 게 뭐 그 불법행위 같으면은 뭐 그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하는 소멸시효가 있고,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야 뭐 불법행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서 되도록이면은 그래도 뭐 10년 동안에 뭐 피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, 그래도 되도록이면 그래도 뭐 시간이 좀 지나고 하면은 소멸시효 문제도 되고, 그다음에 사람 감정도 좀 누그러지고, 또 상황도 좀 바뀌어요. 전세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잖아요. 예, 그 지금 당장은 소송 걸리게 되면 집값이 안 좋을 때는 소송이 걸려서 만약에 내가 저기 고초를 겪을 수가 있어도 한 2년 정도 연장이 돼가지고 또 그때 집값이 좀 오르면 그 약간 소나기가 지나간단 말이죠. 예? 뭐 그런 게 방법이죠, 뭐 그러니까. 그럼요, 당연하죠.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자 그러면 이제 재계약을 유도하는 게 그러니까 재계약이 만약에 지금 현 조건대로 안 된다 그러면은 임대인을 좀 강력하게 설득하든 부담을 주든 간에 조금은 월세를 내라. 역월세라 그러지 않습니까? 예? 역월세를 뭐 10만 원이라도 내가지고 세입자를 좀 달래라. 망할 수 없지 않느냐. 그렇게 해서 계약을 가급적 연장을 시켜야 돼요. 그 방법밖에 없죠, 뭐. 그것도, 그리고 뭐, 이게 뭐, 대단한 법률 자문이 아니라, 어떻게 보면 또 상식이죠. 원래는 10년까지 가야 되죠. 왜냐면, 중개 사고가 나게 되면, 이제, 그 상대방이 중개업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도 있고, 또는 중개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도 있거든요. 중개 계약 아닙니까? 계약을 계약을 할 때 이제 자문을 할 때 또 위임을 받을 때 수임인으로서의 뭐 성관주의 뭐 이런 부분이 다 이제 계약 위반이란 말이에요. 계약 불이행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10년이거든요. 책임이.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뭐 그 시간 보내 가지고 10년을 넘기자 이건 힘들 겁니다 아마.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라도 연장이 되는 게 좋죠. 아니요, 이제 그게 아니라 중개업자의 법적인 책임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계약 체결할 때 확인 설명 의무잖아요. 임대차 계약 같으면은 보증금을 제대로 받아 나올 수 있는 집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게 조금 위험하다. 이게 뭐 우리가 공식에 따르면은 집값이 100이라고 그러면 한 70 정도만 저기 범위 내는 보증금을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당신이 80을 내고 들어가니까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. 이런 식의 이제 경고 내지 그 어떤 위험성 이런 부분을 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 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배상 책임이 걸리는 거거든요. 그게 아니라 그걸 이제 제대로 고지 확인 설명했다는 입증 책임이 중개업자한테 있는 거거든요. 확인 설명 아니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같은 게 있잖아요.
거기 본인이 설명을 해줬으면 못 적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. 그냥 보통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거나 조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 정신이 임차인이 정신 차리게끔 해주면 계약을 안 할까봐 슬금을 흘려버리거나 이렇게 하잖아요. 예,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 계약서에 못 적는 거거든요, 보통은.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영악한 중개업자들은 그거를 계약서에 쓰기는 좀 뭐하니까 녹음을 하는 거죠. 슬쩍 흘려서 이야기했다는 거. 나중에 그거라도 뭔가 문제가 되면 내놓을 수 있어야 되니까 난 그 당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. 근데 이제 그런 자료라도 없으면은 그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아무것도 없고 뭐 말로 된 입증도 없고 말로 했다는 입증도 없고 하면 중개업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죠, 이제. 그래요. 네. 참고하십시오. 예.